응급사항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볼 것도 없다, 바로 119 빨리 눌러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 가슴이 답답합니다. 명치가 꽉 막힌 것 같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소화제를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왜 이런 건가요? 이런 증상이면 보통 사람들이 좀 체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증상도 심장 문제일 수가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심장 문제라고 해서 항상 영화처럼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은땀이나 어지럼, 숨참이 함께 있다면 심장 문제를 꼭 의심해야 합니다. 환자분들은 가슴이 꽉 막힌 것 같다, 무거운 것이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통증이 퍼지는지입니다. 가슴의 불편감이 왼쪽 팔이나 양쪽 팔, 어깨, 목, 턱 등으로 퍼지거나 식은땀, 어지럼, 메스꺼움, 숨참이 함께 나타나면 위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도 중요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심장 질환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상만으로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장 문제도 명치 답답함이나 소화불량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당뇨가 오래된 분들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소화가 안 된다, 기운이 없다, 숨이 찬다고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보다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빨리 움직일 때 증상이 심해지고 쉬면 나아진다면 심장 쪽 평가가 필요합니다. 가끔 보면 이제 부모님이 전화 딱 오셔가지고 좀 체한 것 같아, 아니면 요즘 좀 유난히 기운이 없어, 이러면 보통 저희가 나이 드셔서 그렇다고 좀 많이 생각하는데, 이런 증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심장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특히 어르신들은 네네. 증상이 뚜렷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기보다는 명치가 답답하다, 소화가 안 된다, 평소보다 숨이 차다,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졌다,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잘 걷던 분이 갑자기 조금만 걸어도 숨차하거나 기운이 확 떨어졌다면 단순 노화나 소화불량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가슴 통증이 딱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응급사항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볼 것도 없다, 바로 119 빨리 눌러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을까요? 가슴을 조이거나 누르는 통증이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네네. 쉬어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이 팔, 어깨, 목, 턱 등으로 퍼지거나 숨참, 식은땀, 어지럼, 실신, 메스꺼움 등이 동반되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또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가슴 통증이나 등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대동맥 박리 같은 응급질환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젊다고 심장 질환이 절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족력이 특히 있다면 젊은 나이에도 심장 질환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증상이 반복된다면 나이만 믿고 넘기면 안 됩니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딱 받았는데 심전도에 뭔가 이상이 있다, 선생님은 심장이 좀 큰 거 같은데요, 이런 거, 간상동맥 석회화 같은 이런 말이 좀 많이 쓰여 있으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 결과는 진짜 바로 심장이 좀 이상하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검진 결과 한 줄만 보고 네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심전도 이상은 실제 질환이 없어도 나올 수 있지만 부정맥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 비대는 고혈압이나 판막 질환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는 혈관의 동맥경화 변화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지를 보고 큰일 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생활 습관이나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심장 건강을 위해서 이 집에서 좀 챙겨볼 만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은 혈압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한 번 재는 혈압은 긴장 때문에 높게 나온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정된 상태로 혈압을 측정해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혈압뿐만 아니라 체중, 흡연 여부, 운동 습관,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위험 요인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심장질환은 약물 치료와 수술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순환기내과에서는 진단과 약물 치료, 시술을 주로 담당하시고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수술이 필요한 질환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판단하고 치료합니다. 교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외래에서 이거는 딱 보니까 수술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뭔가 나 이제 더 이상 이 약물 이런 걸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약간 불안해할 것 같은데, 심장 수술은 어떻게 보면 이 심장 질환의 마지막 치료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장 수술의 목적은 단순히 마지막 순간을 버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심장 기능을 지키고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환의 종류, 심장 기능, 증상, 나이, 전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진료를 미루다가 치료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가슴 통증이 체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쉬어도 도저히 낫지 않고 통증이 팔, 턱 등으로 퍼지고 숨찬과 이 식은땀이 계속 온다면 지금 여러분은 심장 질환의 이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